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유튜브를 하느냐고. 제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유튜브에 재료가 된다고. 일상 유튜브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이죠. 저희 청춘합성들의 김진관 부단장께서 매일 간추린 뉴스를 보내주십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의 견해를 조금만 붙이면 정말 그날의 뉴스와 해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이죠. 바로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자 더 받아내다, 원금까지 날린다. 1년 이자가 100%가 넘으면 그 원금까지도 무효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악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반사회적 초금리에 대해 징벌적 조치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매경입니다. 현재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27.9% 이하로서 시행령상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급하면 이렇게 고율로 대부업체에 돈을 쓸까요? 제도권 금융,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 가는 거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뉴스, 가짜뉴스 방어하는 플랫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구글도 EU가 제정한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2022 허위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포털의 입장에서 그 많은 뉴스들이 정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밝혀낼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비용도 지금 없는 거죠. 결국 소비자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당선 후 전례 없는 수준의 돈벌이에 나섰다는군요. 집권 1기 때보다도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인 멜라니아는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소 400억 원, 트럼프는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누구누구를 소송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 메타로부터 2,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가상화폐 총 가치가 현재 33억 달러이고 장차남이 운영하는 금융기업도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3억 달러의 수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빈익분 부익부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그의 태도, 가자지구에 관한 그의 견해,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미국이 가져온 도덕성에 기반한 세계적 리더십이 과연 앞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이 이제 혐일보다 혐중인가. 중국 비호감도가 5년 새에 40%에서 72%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9.9%까지 떨어졌던 대일본 호감도는 최근에 10%에서 31.4% 상승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2015년 77.3%, 2020년 63.7%, 2025년 63%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그레시브 보충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다가 나눈지를 줄여줄까 하는 제목입니다. 국소성 근육경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고령층에서 도움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연령층에서도 아직 확실히 도움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커피가 좋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 내지 넉 잔이 좋다는데요. 작년 9월 국제학술지 임상내분비학 그리고 대사저널에서는 하루에 3잔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발병을 감소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올 1월 유럽심장저널은 아침 시간에 마시는 커피에서만 심혈관 질환이 감소됐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입니다. 2024년 중국 수저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석 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48% 이상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커피 자주 마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전골집을 넣어가지고 백발 아빠는 일하고 청년 아들은 백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 34만 명이 늘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명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률 역시 44.8%로 1년 전보다 1.5%가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기간 연장 소식입니다. 취업자도 이용하고 가정도 홍동은 없습니다. 당초 6개월 기간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93명이 계속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용료가 242만 원으로 내국인에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연장 계약에선 50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수요가 폭증한 금값, 은값 얘기입니다. 꽝 대신 다 골드바에 몰리던 수요가 실버바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요. 한국금거래소가 주요 은행에서부터 실버바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은수요 폭증으로 재고 수급이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한 달에 7 내지 8kg 팔렸지만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162kg이 판매됐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 금을 샀다면 최소 3배 수익이라는 얘기죠. 2016년 국제금값은 온수당 1,000달러였는데 현재는 3,0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도 한 돌에 2016년 18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 또는 동영상, 유튜브 만들기 정말로 간단하지 않나요? 소재에 그렇게 궁패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훌륭한 소재가 됩니다. 다만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TV였습니다.